AI와 로봇이 발전하면 우리의 일자리는 과연 사라질까요?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또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차분히 짚어보며 불안보다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지는 간단합니다. 첫째, AI와 로봇은 분명 일부 직업을 사라지게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직업을 창출합니다. 둘째, 자본주의 시스템이 유지되는 한 소비자의 소득은 반드시 보전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보겠습니다. 역사를 보면 기술 혁신은 언제나 고용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18세기 산업혁명 당시 직조공들의 일자리를 위협한 기계 도입에 맞서 러다이트 운동이 일어났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산업과 직업이 등장했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났습니다. 예를 들어 1980년대 버스 안내양은 자동 안내 방송과 하차벨로 인해 사라졌습니다. 또 1950년대에는 자동 엘리베이터의 등장으로 운전원이 필요 없어졌죠. 마부라는 직업도 자동차의 등장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 러다이트의 오류라고 부릅니다. 기술은 단기적으로 일자리를 줄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날 AI는 과거와 다릅니다. 변호사, 의사, 회계사 같은 전문직의 영역까지 파고들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근본적인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AI는 단순 반복 노동을 넘어 데이터 분석과 추론 같은 고도의 인지 작업까지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골드만삭스는 생성형 AI가 미국과 유럽 전체 업무의 4분의 1을 자동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직업이 사라지고 어떤 직업이 새로 생길까요? 사무행정 지원, 판매 서비스, 운송물류, 제조업 공정 인력은 사라질 위험이 큽니다. 반면 AI 전문가, 데이터 과학자, 신재생 에너지 기술자, 교사 간호사 같은 인간 중심 서비스 직업, 그리고 디지털 크리에이터나 앱 개발자 같은 창작 직업은 새롭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국가별로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선진국은 단기적 일자리 대체 위험이 크지만 동시에 새로운 산업 창출 가능성도 큽니다. 반면 개발도상국은 지금 당장은 큰 영향이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노동집약적 산업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제조업 비중과 고령화 속도로 인해 특히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AI와 로봇이 모든 생산을 맡게 된다면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누가 이 생산물을 소비할까요? 소비자가 소득을 잃으면 기업도 판매처를 잃게 되고 결국 자본주의 자체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든 소비자의 구매력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새로운 직업이 생겨 소득을 제공하는 것. 둘째, 정부가 기본소득이나 복지 정책을 통해 소득을 보전하는 것. 셋째, 정부가 직접 상품을 구입해 나누어주는 형태의 복지 확대입니다. 결국 어떤 방식이든 생산된 상품이 소비되어야 보이지 않는 손이 계속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개인 차원에서는 평생학습과 재숙련화, 그리고 창의력 비판적 사고 같은 인간 고유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업은 재교육과 경력 전환 지원을 해야 하고 정부는 사회 안전망과 기본소득 같은 새로운 정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결국 AI 시대에도 희망은 있습니다. 기술이 일자리를 빼앗는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자본주의 체제는 소비자 소득을 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불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일자리만 걱정하기보다 새롭게 열릴 기회에 대한 희망을 품는 것이 어떨까요?